자, 이제 3회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1번, 2번 쭉 해서 순서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중개업을 보실까요? 자, 중개업도 한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가 좀 있었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특히 중개는 뭔가입니다. 자, 중개는 몇 가지 요소인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가 이제 중개를 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꼭 그 밖의 권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거 빼먹는지 보고 그다음 이제 그 밖의 권리의 알선 그래서 이제 득실 변경에 관하여 알선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개업이었습니다. 네 가지 요소 누가 찾아오고 항상 뭐를 받고 보수를 받고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뭐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X입니다. 무상은 아예 중개업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밥 먹듯이 업으로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개업. 그리고 이제 뭐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그리고 중개 보전이나 그다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의 중개업 보실까요? 중개업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컨설팅에 부수했던 중개도 중개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유상무상 따지지 않고 나중에 보수를 받지 않았을 때 또 확인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냐 안 지냐. 무상도 귤대상이냐 아니냐입니다. 자, 중개업하시면서 귤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이런 문장도 역시 시험 문제 감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1번 보실까요? 중개 행위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은 아니다. 정말 맞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고 첫 번째 의뢰 그다음 두 번째가 보수. 보수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꼭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1번은 맞았고요. 근데 자, 2번에 이제 귤대상 이다 아니다. 자, 이다는 아니다로 바꿔보고 아니다는 또 이다로 바꿔보고 뭐가 맞을까요? 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이런 질문이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질문. 그럼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또 바꿀 수 있다.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똑같이는 절대 안 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자, 2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했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귤대상이 아니라고요. 귤대상 아니다가 아니라 귤대상이다. 판례도 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다가 맞고 자, 그래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만약에 귤대상 아니다 그러면 책임 안 지겠냐고 합니다. 그러면 수십억도 수백억도 깨먹었을 건데입니다. 전 재산 투자를 부동산 쪽에 할 건데 중개사무소가 말아먹냐 이럴 겁니다. 여기 두 번째는 귤대상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런 질문도 중요할 겁니다. 권리금 그리고 분양된 관리된 겸업 이런 것들은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계속 밥 먹듯이 해도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게임입니다. 아니겠죠? 게임입니다. 중개대상이 아니니까 게임입니다. 자, 3번 보실까요? 권리금 그리고 특허권 사람한테 나오는 특허권 게임입니다.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 항상 우리 부동산은 유형입니다. 가만히 있고 꼼짝 않고 부동성 때문에 가만히 있고 게임입니다. 일몰일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성이 또 있으니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론에서도 매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땅의 특성을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적인 가치를 양도하는 것은 권리금 특허권이 중개 대상 이냐입니다.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알선하거나 컨설팅 업무는 정보만 제공하는 겁니다. 보수를 받아도 중개업은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질문도 시험장 가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맞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했다면 단 한 번 중개를 못했어도 중개업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해볼 목적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것만 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사람의 생각도 봅니다. 계속 해볼 목적으로 간판을 걸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못해도 중개업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개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중개업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업 맞아. 이러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맞았고요. 그다음에 5번 회사가 사원만 아니면 어느 시에서 시민만 어느 구에서 구민만 이런 식으로입니다. 뭐 이런 것도 판례가 있었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해놓고 오케이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자 회사가 사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나머지 질문 쓱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시험장 가면 문장 바꿔서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웬만히 중요하지 않으면 아예 이 문제 자체 수록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그냥 2번으로 쉽게 찾았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쪽으로 알아보실까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 항상 우리 박스 문제로 자꾸 나옵니다. 권리금,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이제는 또 이상한 것도 막 나옵니다. 막 점유도 나오고 광물도 나오고 무주의 토지도 나오고 개론에서는 뭐 포락지 나왔는데 우리 법령에서도 포락지나 선박도 중개대상 물이냐고 가끔씩은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 권리나 중개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입니다.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업번 보실까요? 여기 사유지가 아니라 무슨 공유지, 국도 이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그랬습니다. 사유지,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유지. 여기는 그냥 개인 땅이죠. 땅이니까 거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사고 팔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알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번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니은번 해보실까요? 자, 매매나 저당권의 일부는 된다고 했나요? 자,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나 저당권 설정. 자, 일부는 정말 안 되죠. 입니다. 어떻게 일부를 매매를 하냐고. 분필 절차 거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다 일부는 안 된다.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3번은 벌써 틀렸네요.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질권.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아닐 거고요. 그다음 점유권도 법정 물권이니까 여기는 알선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분묘기지권 세워라 내워라 가면은 20년 전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개상은 아니다. 자, 디귿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4번도 답이 아니네. 여기입니다. 그다음 1번 해볼까요? 농작물 이렇게입니다.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을 건데 소유권이 있는 것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고요.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만 인정합니다. 근데 미분의 과실,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중개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딱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자, 1번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럼 또 5번도 아니네. 하나씩 답이 아니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번 올까요? 공업소유권, 공장재단만 여기만 중개대상물. 공업소유권은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장재단 통째로, 광업재단 통째로 하나만. 그래서 한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번은 1번.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 이런 박스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요즘 이제 내용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용 문제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문제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 유지로 나올 거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다음에 임목. 요즘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의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틀린 건데 1번 보실까요? 자, 중개대상물은 꼭 등기라는 요 공시수단을 갖춘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냥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문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땅은 이제 등기가 없으면 국가 거다. 이러니까 중개하기 어렵겠지만은 자, 여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의방법 갖춘 수목도 등기는 안 됐잖아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니까 맞구나. 자, 이런 것들 우리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세월여울 다 갑니다. 맞나 틀리나 고민만 아주 엄청 하실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나 가처분. 요 가등기 말소시켜야 될 거고 가처분도 처분을 못하게 하니까 말소시키는 게 좋고. 근데 중개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말소시키면 되잖아요. 입니다. 약간 위험해서 그렇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고 해도 중개대상물 될 수가 있다. 맞쪽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은 일부도 가능하지만 임목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맞습니다. 자, 등록된 것을 나중에 등기를 해야 임목이 되니까 여기는 등록을 한 것을 한정한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맞는 지문, 이런 지문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먼저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자, 임목의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보험에, 이게 먼저 원칙입니다. 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보류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하는 거 가능한데 공탁, 이렇게 돈을 맡기는 공탁은 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법원에서 그런 거 안 한대요. 그입니다. 공탁하는 방법은 없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거 거의 안 해봤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토지나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답은 아주 쉽게 좋습니다. 우리 시험장에 가도 쉬운 문제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기는 뭐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처분할 수 없다. 오로지 한 개라는 겁니다. 한 개로서 무조건 단체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는 떼서는 처분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5번. 자, 이 정도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개할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고요. 여기도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약간 평범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 우리 시험 문제도 가로에서 이제 간단하게 속여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을 잘 조심해서 보실까요? 정말 특히 가로, 우리 소속 공인주사도 여기도 포함한가 제외한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등록 신청에서도 소속은 포함한가 제외한가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속은 거기서 제외하고 쪽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겠냐고, 이중 소속인데 안 되니까, 양다리 거치면 안 되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무슨 일을 하길래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안 받아요. 그게입니다. 무료 봉사. 그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그 가로 때문에 이상하지 다른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법전에서 가로에서 포함한다고 했을까요? 제외한다고 했을까요? 그게입니다. 답이 없다 그러면 요거 말장난하고 있다.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가로 보실까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포함한대요.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돈을 안 받아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료니까 중개업에서는 무료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안 받아. 그럼 중개업 아니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범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이 정말 분양대행이나 컨설팅만을 영위를 한 경우라도 여기도 등록 신청해야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해야만 문제되지 않는다. 등록 신청도 않고 컨설팅 이런 것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뭐 당연히 맞는 소리고요. 그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아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중개업을 폐업하지 않으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맞쪽입니다. 나와서 그리고 임원되고 사원돼야지 이중 소속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에다가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있다는 겁니다. 제재를 크게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전자적인, 요거 틀린 질문도 있었을 건데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하지 않고 맞고 여기입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또 제출할까요? 여기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제출하지 않는다. 자, 우리 서식에 보면 쭉 중간 아래 보면 공무원이 확인하십시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시공구에서 관리하니까 보고,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어차피 사법부에 의뢰하면 보일 거니까 보세요. 공무원이 보세요 라는 거니까 내지를 않아요. 맞았습니다.
그다음 5번에 이제 등록 기준이고요. 등록 기준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뭐 등록 기준은 너무 중요해서 정말 한 문제에 꼭 나온다. 정리도 해봤을 겁니다. 자, 먼저 틀린 건데 1번 보실까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정말 제외하고요.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협동조합이라고 5천만 원 확보 안 해도 아니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맞았고요. 그리고 경업도 할 수 있으니 우리 법인인 경고사는 중개업만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맞아요. 설립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맞습니다. 뭐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겸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숫자 계산 잘했는지 보실까요? 자, 대표자를 제외는 맞았습니다.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이 10명이면 5명이 공인중개사여야 아닐 건데요. 여기입니다. 왜요? 9명까지가 3명입니다. 그리고 10명이면 1명만 더 많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5명이야? 반수 이상입니까? 2분의 1 이상입니까? 아니요. 3분의 1 이상이니까 4명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7명 갖고 2명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봤는데 약간 변형해서 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틀린 것은 3번. 4명이면 되는데 무슨 5명 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중개업과 상과에 관리된 업만을 목적으로 해도 등록 신청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정말 자주 냈었습니다. 분양된 관리된 상담만 중개업하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겸업 중에서 하나 선택에다가 한다고 하나가 됐건 2개가 됐건 겸업은 선택해서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정말 문제 안 되고요. 5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원이나 사원은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사원은 등록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전원돼 있었잖아요. 정말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5번은 맞아.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 바로 틀렸다. 3번이 바로 틀린 질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약간 응용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2015년 정도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이런 문제 형태는 아주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시험 당일 오늘 기준으로 아니면 가까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 신청이 안 되는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누굴까요? 자,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6번째 보실까요? 자, 2021년 10월 30일 우리 시험 보는 날, 합격하는 날, 그리고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결격, 자, 우리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그럼 등록 신청하면 안 받아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입니다. 자, 정리가 안 되면은 막 여러 사람이 여기는 정답처럼 보일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2017년 10월 31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파산. 근데 복권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복권에는 따로 뭐 3년이 더 가야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2020년 10월 30일에 복권이 됐다는 겁니다. 자, 복권 되면 바로 당일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또 여기다가 3년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권 되면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1번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일반 사면 공소시효 완성기입니다. 바보 같은 국가 때문에 처벌 못해 이런 걸 씁니다. 자, 2번 보실까요? 2021년 10월 30일 일반 사면 받은 자 일반 사면 선고 효력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회도 안 나오니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 사면 그러면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즉시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자, 2번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세 번째, 자, 2019년 이제 잘 계산해 보실까요? 10월 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유예기간 중, 그래서 유예기간은 얼마입니까? 3년, 2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에다가 또 3년을 보탤 건 없고요. 유예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겁니다. 유예가 3년이니까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만 보태면 되겠죠, 게임입니다. 그럼 2019년에다가 3을 보태니까 2022년. 지금 2021년 그랬으니까 아직 1년 더 남았네. 바로 몇 번이요? 3번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자, 2021년 4월 거기다 이제 업무 정지면 자격 정지면 6개월만 합하면 될 거니까요. 자, 6월. 그러면 10월 1일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주어 보실까요?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을 한 자. 하여튼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만 가면 되니까 10월 1일까지가 결결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없겠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초일을 잡고 가게 되면 10월 1일 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10월 30일 기준이니까 등록 신청 돼요.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법이 다르네요. 건축법, 공인중개사법이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2020년 10월 30일 그리고 여기는 아예 뭐 여기는 2021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은 저법이니까 벌금 받아도 결격이 아닙니다. 여기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벌금이라고 매년 또 3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을 때 300만 원 이상이면 3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계산 자체가 필요 없다. 그입니다. 결격 사유가 아예 아니고요. 그럼 몇 번이다? 6번은 3번이다. 요 3번만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그 사람만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우리 겸업은 여기 이제 많이 봤으니까요. 겸업. 자, 겸업인데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겸업 중에서 이제 한번 1번을 보실까요? 여기 간단하니까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스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건설업을 겸업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죠. 겸업 6개 중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나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중개업과 겸업 외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칙도 이제 경매만 못할 뿐이고요. 그럼 경험 6개 중에서 5개는 가능하고 그 외의 업무도 하려면은 건축업 얼마든지 건설업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로또 복권을 팔아도 괜찮고 담배를 팔아도 괜찮고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를 파시는 분도 계세요. 그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이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입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상업용 건축물. 그죠? 용도 맞았죠. 자, 주택의 임대업. 근데 임대업이라고요. 임대 관리. 하여튼 세 글자 들어가면 다 이상입니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 일을 하는 게 임대업입니다. 건물 장사입니다. 임대업 아니고요. 관리업, 관리 대행 그입니다. 여기도 이상한 문자 감정평가 아니오게입니다.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서 우리의 거래 예정 금액을 알려주라고 했지 감정평가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업,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을 업으로 한다. 문연 분양에서 합니까? 입니다. 용역의 알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안 되는 것만 써놨네요. 겸업을 할 수가 없다. 맞았습니다. 여기 2번은 모두 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택지의 그리고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은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맞았습니다. 택지. 자, 치사하게 주택용지, 용지도 땅입니다. 자, 주택용지의 관리 대행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택 부지라고 하려나 그것도 땅이니까 안 되고입니다. 주택을 한다고 했지 주택의 토지라고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또 그렇게 나와서 더 황당했었고요. 3번 맞고 4번 보실까요? 부동산의 개발업이나 투자 상담은 그렇죠. 겸업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개발 상담이었습니다. 개발업이 아니라 하여튼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약한 거네요. 공매 대상 부동산에 입찰 내리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겸업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오게입니다. 여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그거는 경매지 공매는 전자 입찰이니까 등록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 바로 몇 번? 5번이 바로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분사무소는 뭐 분사무소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봐서 여기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건데 하여튼 우리 분사무소는 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가? 우리 8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회 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여기는 8번. 우리 8번에서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도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분사무소.
자, 먼저 첫 번째가 신고를, 여기 이제 신고라고 했지, 여기 등록이 아닙니다. 자, 분사무소는 신고지 등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를 등록한다, X.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 등록증을 첨부하여 X라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있니? 이럴 겁니다. 신고역입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다 갈까요? 분사무소에다 갈까요? 꼭 분사무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분사무소 아니라는 겁니다. 주사무소. 완전 따로 밥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서울, 분사무소 대구. 그래도 서울에다가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겠네. 종로구, 은평구, 구에다가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등록 간청 이지. 이렇게 등록 간청이 맞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아니다. 거기 가서 신고를 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통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지역 그랬을 겁니다. 여기는 두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분사무소인데 안 되는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가 또 이상합니다. 출제 1순위 여기. 근데 제출 서류는 뭐더라 하기입니다. 3개 하기입니다. 먼저 누가 책임자가 계입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인데 책임자의 그리고 실무교육 또 이상한 교육 뭐 직무교육 받았을 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실무 또 연수 아니오기입니다. 실무교육부터 받고 주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 그리고 수료 뭐 이수도 괜찮고요. 받았냐 하기입니다. 확인적 그리고 자꾸 원본 사본 갖고도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기는 사본이다 하기입니다. 복사본 게시 안 합니다. 그래도 사본을 내라는 겁니다. 복사해서 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통 등록 신청에는 보증 관련 서류는 없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보증 관련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짜리? 1억.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사무소 신고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냈었는데 여기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의 바로 보증 관련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보증 관련 서류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안 내면 신고 못 할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 확보 이야기입니다. 근생 어떻냐? 이럴 겁니다. 가설 안 된다. 고수입니다. 자, 분사무소 확보 서류.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돼야 돼.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돼. 사용 대차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분사무소 확보 서류 그 이전에서는 기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 이런 내용들을 여기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되게입니다. 아주 마음 태평양인데 여기만큼은 안 되겠다. 어떻게 가설을 가능하겠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절차를 또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절차는 꼭 안 틀리고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절차에서 이제 주된 사무소가 이렇게 주사무소가 자, 신고를 받아놓으니까요. 주된 사무소에서 바로 이제 등록관청에서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등록관청에서 자, 신고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분사무소 쪽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면으로 모르게 조용하게 자 바로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주된 사무소에서 신고받고 알린다 송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지체 없이 이렇게 지체 없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그리고 통보한다 이렇게 알린다기입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그래서 언제냐고 게입니다. 분사무소였습니다. 자 분사무소 바로 설치 예정 지역의 등록관청에다가 바로 이제 그럼 서울의 종로구에서 저기 대구에 바로 이제 그 쪽에다가 알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관청에다가 여기는 알려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항상 우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할 건데 주된 사무소 있는 곳에다가 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겠냐고입니다. 그래서 뭐를 제외한다고요? 자, 주사무소 이렇게 주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건데 자, 주된 사무소를 그리고 뭐 하고요? 그 시군구 제외 여기다 꼭 포함한 그랬습니다. 제외한 그리고 여기다가 또 시도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 해서 이쪽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장난한다 라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시도면 몇 개 안 되냐 여기입니다.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200개도 넘는다고 여기입니다. 뭐 도 그러면 8도라면도 있는데 뭐 8개 도밖에 안 되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포함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한 하여튼 시군구마다 하나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개 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2개 되면 유사사무소 2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8번 문제는 아주 옳은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까탈스러우니까 여기는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박스 한번 나오시까. 기업법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나 그렇죠. 여권용 사진은 첨부를 하지 않는다. 정말 맞죠? 여기는 맞다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 때는 법인에서 있더니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기업번 들어가고요.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라고 해서 시험장 가도 2개 아니면 3개만 딱 남아있을 겁니다. 다음 니은 볼까요? 자, 분사무소의 보증 설정 시기는 주된 사무소와 동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 빠르다? 분사무소입니다. 등록 신청 때는 없는데 분사무소 때는 신고할 때 이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 답 아니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D급본 보실까요? 자, 신고 필증은 이제 신고 확인서라.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오게입니다. 주된 사무소. 우리 신고를 받았던 주된 사무소에서 바로 교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신고 확인서는 이렇게 신고 확인서는 어느 쪽이라고요? 바로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번 보실까요? 여기저기 다 감독하겠죠. 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와 맞아요. 그리고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 정말 모두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나가봐라 주된 사무소, 나갔다 왔다 통보하는 분사무소, 정말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민번을 보실까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특수법인은 자,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고요? 둘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둘 수 있는 거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 수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음번도 X입니다. 자, 5번도 틀렸을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틀렸을 거고, 답은 몇 번이고? 2번. 답은 바로 2번입니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자, 우리 고용인도 이제 간단하게 언제 신고한다. 그 다음에 자, 책임이 바로 3개다. 요건 이제 정리를 좀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고용인 문제도 언제 신고한다. 그리고 나가면은 또 언제 신고한다. 그 다음에 책임이 밥상 3개. 자, 민사, 그리고 형사, 행정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손해 입혔다. 우리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징역은 살지 않겠지만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금쟁 등을 하게 되면 1학년이나 3학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벌금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쟁행위나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가 대신해서 그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자, 9번처럼 자, 업무상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기업공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꼭 한 문제 정도는 낸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또 케이스 문제로 많이 또 고용인 문제는 내고 있습니다. 신문 쪽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 때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를 해야 한다.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격증을 위조해야 한다고 아예 안 해요. 여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X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개업공사는 고용인과 형사상 연대, 형사상 뭐였습니까? 둘을 알아니 보라 한다.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이지 무슨 형사가 무슨 연대냐고입니다. 그럼 똑같이 교도소 갑니까?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민사다. 이렇게 문장으로 바꾸지 않았지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도 X고요. 네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의 책임이 가해지므로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중개 보조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자격정지 받아요. 여기입니다. 이중 소속할 때 소인할 때 소개입니다. 또 인장 등록 자격정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금쟁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가 6개월이요. 그럼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지 기간에는. 그래서 여기는 4번도 X입니다. 4번.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고용인의 행위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아니오게입니다. 이중 소속은 또는 금쟁이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위
대비 책임으로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자, 이전 신고도 좀 간단해 보이고요. 사무소 옮겼다. 그리고 얼마 열심히 정리하다가 열흘.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가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예, 서류가 뭐냐입니다. 등록증 바꿔줄 거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 자,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 확인서.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누구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가 행정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 재교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외에는 변경사항 기재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가 뭐더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 10번째에서는 지금 틀린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옳은 게 아니라 꼭 우리 시험 문제 중에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다가 갑자기 디귿범 때는 옳은 걸 또 고르기 시작하십니다. 안 돼. 하필이면 또 답도 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틀린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박스에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만의 이전 신고는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휴업이 안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만. 이전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만 가능합니다. 자, 기업번호 이제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번호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1번, 2번 중에서 답이겠네요. 입니다.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 다음에 교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조금만 그렇다는 겁니다. 변경사항 기재. 그 등록증에다가 바뀐 것만 수정하고 나중에 그대로 받는 거니까 이때는 정말 여기는 아예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요 님번호 맞았습니다. 그러면 1번은 벌써 답이 아니네요. 2번이 벌써 답이라고 알려주네요. 그입니다. 그다음 디귿번에 볼까요? 등록관청 외유적으로 이전을 했으면 우리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할 수 없다. 자, 없다가 맞았습니다. 자, 등록증을 자, 시장님도 바꾸고 막 소재지 상호도 바뀌고 난리가 나건 얘기입니다. 등록증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네. 자, 이러니까 왜냐면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받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제발 좀 재교부 받으세요. 여기입니다. 궁상 떨지 말라고 있습니다. 자, 디귿번은 바로 교부할 수 없다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1번 보시면 자, 이전 신고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며 그렇죠. 철거 명령 없이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저 법을 바꿔서 민사집행법 그런 쪽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1번도 맞고. 그럼 정말 이제 미음법 틀렸는지 볼까요? 이전 신고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아니요. 금방 보셨는데요. 대집행. 사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돈이 깨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람 불러. 조용히 불러다가 뜯어내버립니다.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번이 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대집행. 그러니까 틀렸죠. 기업번하고 미음번 이 두 개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업에서 이제 바로 설명인데, 휴업도 이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낸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자,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근데 폐업 신고는 바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죠? 둘 다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되고,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방문할 수밖에 절대 없다는 겁니다. 변경하고 재개가 되겠죠. 자, 1번의 X입니다. 자, 엉뚱한 소리 해놨으니까요. 틀렸다. 그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휴업신고 기간 중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재설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입니다. 다시 설정할 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재개할 때 다시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틀렸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는 유지를 해도 되며 그 다음에 간판을 철거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자, 휴업기간 중에는 반드시 바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폐업 때 바로 간판 철거해야 되고 사무소도 없애야 되고 근데 휴업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판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월세 나가도 사무소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등록기준 유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3번도 X.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실까요? 자, 휴업기간 중에는 재개신고나 그다음 폐업신고를 할 수가 있다. 맞아요. 하다 재개도 가능하고 그리고 폐업신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간 남았어도 다시 할래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그냥 영업 안 할래요. 완전히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자, 폐업 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중개업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요? 아니죠, 겁니다. 무등록으로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는 휴업 신고했다가 재개 신고 안 했을 때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2번째까지 한번 보실 건데 우리 인장 등록도 많이 봤었고요. 뭐 인장 등록도 뭐 반드시 하나 정도는 나온다. 자, 먼저 언제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공인중개사, 부치,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한테는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법인한테도 뭐 7mm가 어쩌고 나올 겁니다. 법인한테는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은 아예 크기 없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입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7에서 30mm, 7을 10으로 30을 40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한번 바꾸고 전혀 안 바꿔봤습니다. 여기도 또 바꿔볼 거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 성명이 기재된 성명이 나타나게 도장판만 나타날 겁니다.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크기 맞춰라. 그리고 이름 나타나게 라고 합니다. 도장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꼭 우리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인장을 이런 식으로 자꾸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는 해야 될 필요는 꼭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된 사무소 거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분사무소가 인장 등록하게 되면 어디입니까?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에다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변경은 언제라고요? 7일 이내에. 그리고 등록이지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가 이제 과태료가 아닙니다. 개업 공인주사는 업무 정지, 자,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런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2번째,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에는 신고서가 있고, 그런데 신고서가 정말 있긴 있습니다. 등록이라고는 하는데 신고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리고 처리는 바로 즉시됩니다. 여기는 바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실까요? 자, 2번. 자,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전자문서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가고 방문하지 않고. 자, 2번은 X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개업 공인주사는 등록 신청할 때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다.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하는 거지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 때 하여야 하는 건 아예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문장을 바꿔놨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자, 임원이나 사원은 법률에는 아무 얘기 없지만요. 모두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수행할 사람, 그 사람만 등록하는 거지 수행하지 않을 사람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장 등록이 아니라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라 그랬었습니다. 네 번째도 X고요. 그다음 5번에 보시면 등록관청은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소속 공인주사에 대하여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저 앞에 등록관청이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증 줬냐 이럴 겁니다. 자, 소속 공인주사에 대하여 6개월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5번이 답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그리고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주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5번 같은 걸 많이 내보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5번 X. 시도지사가 그것도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3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